2월 말 메마른 땅속으로 훈기가 스며들고 얼음도 풀렸다. 이 무렵 두꺼비들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제가 나고 자란 곳으로 찾아가는 두꺼비들. (2004년) 봄,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들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산란 여행을 떠난다. 청주 도심 가까이 야트막한 구룡산 줄기가 감싸 안고 있는 원흥이 마을. 그 가운데 두꺼비의 집단 산란지인 원흥이 방죽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994년 원흥이 방죽과 구룡산 일대에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됐다. 원흥이 마을은 약 2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택지 개발 중이다. (2004년) 봄, 이곳을 찾아오는 두꺼비들의 운명이 예사롭지 않다. 구룡산 일대에서 겨울잠을 잔 두꺼비가 기지개를 켜며 이동을 시작한다. 짝짓기를 위해서다. 암컷이 알을 낳을 때가 되자 길목을 지키고 있던 수컷은 암컷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재빨리 등 위로 올라탄다. 저보다 몸집이 큰 암컷을 향한 수컷의 사랑법이다. 매년 봄,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이동하는 두꺼비. 산란 여행의 종착지는 원흥이 방죽. 이곳이 두꺼비의 고향이다. 주로 육상 생활을 하는 두꺼비지만 무리 없이는 산란을 할 수가 없다. 원흥이 방죽 일대는 습지와 야산이 함께 있어 두꺼비가 살기 좋은 환경이다. 암컷은 알로 가득 찬 배를 안고 수컷까지 등에 진 채 산란지로 향한다. 그때 갑자기 경쟁자가 등장. 한 마리의 암컷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졌다. 아직 암컷을 만나지 못한 수컷이 남의 짝을 넘보는 것이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치열한 경쟁. 칠전팔기. 새로운 경쟁자는 암컷을 향해 뜨거운 구애 작전을 펼친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와도 두꺼비들의 짝짓기는 계속된다. 번식이 가능한 암컷은 수컷의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짝을 찾은 운 좋은 수컷만이 암컷의 등 위에 올라타 짝짓기 이동을 한다.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이후 원흥이 방죽의 새벽을 깨우는 소리가 바뀌었다. 지난해 개발 계획이 통과되자 한국토지공사는 가장 먼저 구룡산 일대의 골목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청주 지역 시민단체는 두꺼비의 서식지 훼손을 막기 위해 골목 작업 저지에 나섰다. 지난해 오후 이곳 원흥이 마을에서 새끼 두꺼비들의 집단 이동이 목격됐다. 그 후 택지 개발을 앞둔 원흥이 마을의 두꺼비를 지키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이 결성됐다. 조심하세요, 조심해. 청주 시민단체들은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위한 투쟁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산은 깎이고 나무는 잘려나갔다. 미래를 위한 어머니들의 외침. 우리는 생명을 낳고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생사를 짓는 아픔을 견디고 하나의 새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품속에서 원흥이 방죽 두꺼비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청주 시민들이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 지킴이로 직접 나섰다. 지새웠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청주 시민들에게 두꺼비는 생명 사랑의 상징이다. 이곳은 도시 내에서 정말 전국적으로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도시 한복판에 형성되어 있는 생태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꺼비를 비롯한 어떤 양서류가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는 집단 서식지로서 이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시민들, 특히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무려 하루에 수백 명 이상씩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그런 천혜의 자연학습장입니다. 당연히 이런 곳은 일부러도 요새는 만드는 판이기 때문에 있는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의 손 대신 생명의 안녕을 기원하는 금줄이 방죽을 감싸 안았다. 한국토지공사의 계획대로라면 원흥이 방죽 뒤로는 청주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서고 앞쪽으로는 상가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들어선다. 이렇게 될 경우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와 그 주변 생태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택지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한국토지공사 측도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저희 토지공사에서는 그 두꺼비 산란지인 원흥이 방죽으로부터 두꺼비 서식지인 구룡산까지 약 3개소의 생태 이동 통로를 계획하였는데, 그 첫째가 지구 서쪽으로 폭 20m의 생태 이동 통로를 계획하였고, 지구 북측으로는 공동주택지 내 녹지대를 이용하여 폭 4m의 생태 이동 통로를 계획하였고, 또한 지구단에게 검찰청 부지 내에 폭 4m의 생태 이동 통로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두꺼비가 산란 후 서식지인 구룡산까지 이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땅속에서 나온다는 경칩. 정작 이날은 때늦은 폭설이 내렸다. 서둘러 찾아온 두꺼비들은 모두 땅속으로 숨고 방죽은 고요해졌다. 그때 얼어붙은 방죽 위로 두꺼비 한 마리가 제작팀의 카메라에 잡혔다.
눈이 내리기 전 미처 산란지에 도착 못한 암컷이다. 두꺼비는 물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긴다. 가까스로 물에 도착한 암컷. 그러나 암컷 혼자서는 알을 낳을 수가 없다. 암컷은 산란하기 위해 수컷을 기다린다. 얼어붙었던 방죽이 녹아들자 산란을 함께할 수컷이 나타났다. 때를 만난 두꺼비들은 짝짓기에 열중한다. 수컷은 암컷의 푸른 배를 뒤에서 눌러주며 암컷의 몸 밖으로 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3월 초순, 드디어 암컷이 알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수컷이 알뭉치에 정자를 내보내면 수정이 이루어진다. 이른바 체외 수정이다. 두꺼비는 개구리와 달리 기다란 끈 모양으로 된 두 줄의 알덩이를 낳는다. 암컷은 수초에 알을 걸쳐놓으며 알을 낳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흐르는 물에 알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깊은 밤, 원흥이 방죽은 두꺼비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다. 수컷들의 암컷 다툼은 알을 낳는 순간에도 계속된다. 무사히 산란을 마친 암컷이 길을 돌려 이동을 시작한다. 두꺼비는 산란지인 원흥이 방죽을 떠나 서식지가 되는 구룡산으로 향한다. 바깥 온도 변화에 민감한 양서류 두꺼비. 채 눈이 녹지 않은 산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회기 역시 고행길의 연속이다. 두꺼비는 서식지에 도착하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봄잠을 잔다. 이동 중 갑자기 짝짓기를 못한 수컷이 달려들었다. 본능을 해결하지 못한 수컷은 이 시기를 놓치면 1년 내내 번식을 할 수가 없다. 두꺼비들에게 산란지인 원흥이 방죽과 마찬가지로
서식지인 구룡산 또한 없어서는 안 될 환경이다. 그런데 이 서식지가 개발 대상에 포함돼 있다. 먹이 서식지가 지금 건물이 드스를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빨리 훼손되죠. 그래서 그대로 건물 들었으면 내년 정도는 한 급격하게 절반 이상은 아마 훼손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몇 년 아니면 이거 도심화는 곧 이제 두꺼비 볼 수 없는 곳으로 이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삭막한 도심 한켠, 원흥이 방죽은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다. 원흥이 방죽에 두꺼비가 내려온 뒤로 가장 신이 난 건 아이들이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개구리알처럼 생겨서 개구리알이 어떻게 생겼어? 어떤 그래? 그림책에서나 보던 것들이 실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니 그 어떤 장난감보다 새롭다. 가자 이리 와. 산란한 지 열흘 뒤 우무질 속의 알이 제법 올챙이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갓 깨어난 올챙이들은 자신을 감싸고 있던 우무질을 먹어치우며 초기 성장을 한다. 아직 원흥이 마을을 떠나지 않은 박문규 씨의 비닐하우스. 이곳에서 맹꽁이가 발견됐다. 개체수 감소율이 높은 맹꽁이는 환경부 지정 보호종이다. 사람들의 기척에 놀란 맹꽁이는 몸을 부풀리며 방어 행동을 한다. 보통 이제 장마 기간에 잠깐 나와서 이제 산란을 하고서 바로 이제 논 주변에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좀 날씨가 기온이 따뜻해가지고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다른 지역하고 틀려갖고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늘상 논밭에 흔한 게 이렇게 두꺼비고 맹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은 학생들은 저런 거 맹꽁이를 몰라가지고 우리는 그냥 일하다가도 저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솜이나 이렇게 던지고 논밭대기로 던졌지, 저게 우리 보호종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봄빛 완연한 계절. 산란 후 보름이 지나자 방죽은 꼬물거리는 올챙이 떼로 가득하다. 두꺼비 서식지가 알려지면서 원흥이 방죽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은 엄마와 아이들이다. 이곳에선 두꺼비의 짝짓기와 산란, 그리고 부화한 후 올챙이가 성장하는 전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원흥이 방죽은 그 자체로 훌륭한 자연 생태 학습장이다. 우리
우리 집 주변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곳도 없고 놀 데도 마땅히 없는데 여기는 가깝기도 하니까 가끔씩 여기 놀러와서 동생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여기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나 그런 거를 짓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자연의 아름다움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져간 양서류들. 양서류는 물의 오염도와 숲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환경 지표종이자 생태계 먹이 사슬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다. 원흥이 방죽에 두꺼비가 존재하는 한 이곳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은 지속될 것이다. 부부 금수를 상징하는 원앙이 원흥이 방죽에 새 보금자리를 차렸다. 길고 화려한 머리깃이 특징인 후투티도 원흥이 마을의 식구다. 도시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딱따구리도 이곳에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심 가까운 곳 원흥이 마을엔 건강한 생태계가 있다. 먹이 찾는 데 열중한 맷비둘기. 천적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날개를 놀리지 않은 채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새매가 나타났다. 먹이가 풍부한 원흥이 마을 하늘엔 맹금류의 등장이 잦다. 전깃줄엔 까치떼가 나란히 앉았다. 일정한 세력권을 가지고 있는 까치는 집단 생활에 익숙하다. 맹금류인 새매가 나타나도 까치떼는 강한 결속력으로 침입자를 세력권 밖으로 몰아낸다. 결국 새매는 까치에게 쫓겨났고 사냥한 먹이마저 까치에게 건네주고야 말았다. 새매와 함께 원흥이 방죽 하늘을 주름잡는 또 다른 주인공. 뛰어난 비행 실력을 지닌 황조롱이다. 쏜살같이 먹이를 낚아채는 황조롱이. 원흥이 마을 일대 논밭은 황조롱이에게 훌륭한 먹이터다. 인간과 도시가 깊이 잠든 시각. 제작팀은 방죽의 밤을 지배하는 동물들을 찾아 나섰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너구리. 숲속의 청소부라 불릴 정도로 식성이 좋은 너구리들은 야행성인 탓에 한밤중에 먹이 사냥을 즐긴다. 두 마리가 있다. 네 마리 총? 방죽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고란이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 그러나 인간의 발길이 뜸한 이곳의 밤은 야행성 동물들의 천국이다. 깊은 밤,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나타났다. 국내에 서식하는 부엉이 중 최고의 몸집을 자랑하는 수리 부엉이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면서도 밤의 제왕답게 느긋하게 포식한다.
원흥이 마을 일대는 살아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원흥이 방죽 근처 도랑엔 일급수 지표종 가재가 산다. 수온 15에서 20도 사이의 차가운 물과 적절히 분해된 낙엽층의 조건을 갖춘 이곳은 가재의 이상적인 서식처다. 가재는 주로 올챙이나 물고기의 죽은 사체를 먹으며 산다. 근처 웅덩이를 살펴봤다. 이곳에도 일급수 지표종인 도룡뇽의 알이 발견됐다. 그게 많잖아 여기 이쪽에. 오빠! 물방개! 반개! 소금쟁이 어떻게 해? 여기 위에 물 떠있네? 여기 어떻게 떠있네. 통통통 가네? 톡톡톡 가네? 그지? 어머. 어떻게 가? 잘 봐봐. 도룡뇽 알이. 어딨어? 어딨어?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도룡뇽. 똥 싸는 거 같아? 똥싼 거 아니고 도룡뇽이 알 낳은 거야. 알 어딨어? 도룡뇽 알? 막 튀어다녀. 그 알에서 어떻게? 새끼가 나온대. 가재가 사는 도랑엔 옆으로 움직인다 해서 이름 붙은 엽새우가 살고 있다. 주로 가재의 먹이가 되는데 낙엽을 갉아먹고 살기 때문에 낙엽을 뒤집어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다. 역시 일급수 지표종이다. 개구리는 우리의 그 문화적인 또 전통적인 그 따뜻한 고향 같은 느낌을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물종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먹이사슬의 중간 단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자연이 그대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두꺼비라고 하는 하나의 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상징하고 있는 많은 양서류, 파충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여기는 보존의 가치가 빼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꺼비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환경운동도 할 때 가서 하고 밥을 먹여 아무 소용다리도 없는 긴데. 그게 아니라 여기 3,000평이고 이쪽에 택지 개발이 10년 가까이 진행돼 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원주민들의 항의 시위도 연일 이어졌다. 이거 따로 뛸 필요 없이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원흥이 마을의 개발을 두고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이들 간의 논쟁이 뜨겁다. (4월 9일) 이른 아침 제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투입돼 구룡산 일대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두꺼비 핵심 서식지인 구룡산 일대를 볼목하기 위한 한국토지공사 측의 조처다. 구룡산 일대의 벌목이 강행되자 숲속에 숨어있던 고라니가 다급하게 튀어나왔다.
인부들의 바리게이트를 뚫고 뒤늦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에 부딪힌 이들은 잠시 후 그곳에서 내쫓겼다. 두꺼비가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꺼비를 살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두꺼비가 살고 있고 개구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 이것은 앞으로의 청주의 어떤 생태계를 바라봤을 때 도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생활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다. 한국토지공사 측이 내놓은 두꺼비 이동 통로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 이들은 두꺼비 이동 통로 및 대체 습지로 두꺼비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건 어이가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동 통로에 마침 있는 두꺼비는 그 이동 통로를 이용할지 몰라도 이동 통로가 조금만 떨어져 있는 두꺼비들은 절대 이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두꺼비만이 알 일입니다. 우리가 두꺼비가 뭘 먹는지 찾아내가지고 거기다 뿌려준다고 한들 두꺼비가 먹을 리가 없습니다. 이 자체 그대로 생태계 그 자체 두꺼비 눈높이에 맞춰서 보존해줘야지 인간의 눈높이로다가 두꺼비를 안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토지공사 측의 연구 용역을 맡았던 양서류 전문가 심지한 박사. 그는 개발을 전제로 한 두꺼비의 생태 이동 통로를 제시했다. 지금 오능이 방죽에 두꺼비가 지금 매년 알을 낳으러 오는데 방해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량적으로 제가 100마리가 왔는데 100마리가 온다. 50마리가 온다.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은 최소한 30-40% 이상 정도는 충분히 개들이 주변에 와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그만큼만 배려해도 제가 제 입장에서 봐서는 성공한다고 봐야죠. 시민단체는 한국토지공사 측의 안을 바탕으로 두꺼비의 생태를 고려한 상생의 대안을 내놓았다. 개발구역 내의 용지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두꺼비 서식지 파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검찰청과 법원의 부지를 방죽 아래쪽으로 이전하고 계획된 공원 녹지를 원흥이 방죽 쪽으로 집중시키자는 것이다. 시민대책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생의 대안대로 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그 인구 및 재영향평가 등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조기 사업 시행을 기다려온 원주민들이 지금 그 지구 밖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기 입주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로서 계획 변경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구룡산은 제 모습을 잃어갔다. 어, 4월 중순 꼬리뿐이던 올챙이들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야 이거 봐. 야 더야 더. 뒷다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성장이 진행될수록 올챙이들의 먹이 활동은 활발해졌다. 먹이가 부족할 경우 죽은 올챙이도 먹어치운다. 잡식성인 올챙이는 물속을 떠다니는 미생물부터 죽은 물고기의 사체까지 가리는 게 없다. 올챙이는 무리 지어 유영하면서 크게 보이도록 해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
가물치가 먹이 사냥에 나섰다. 무리에서 이탈해 홀로 이동하는 올챙이는 가물치의 표적이 된다. 힘없는 올챙이들에겐 뭉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방죽과 풀숲으로 참개구리가 마실을 나왔다. 참개구리를 발견한 무자치. 무리를 미끄러지듯 제법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 무자치는 물뱀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숨을 죽인 채 몸을 숨겨보는 참개구리.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독이 없는 물뱀의 경우 온몸을 이용해 사냥한다. 긴 몸뚱이로 먹잇감을 둘둘 말아 숨통을 조이고 먹이를 산채로 한 입에 삼키기 시작한다. 참개구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한껏 몸을 부풀려 버텨보지만 소용이 없다. 턱관절이 없는 뱀은 제 주둥이보다 서너 배 큰 먹이도 너끈히 삼킨다. 따쥐는 땅속 두엄층에 구멍을 뚫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서식한다. 냄새가 고약한 따쥐를 먹이로 하는 포유동물은 거의 없다. 먹지 않고는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따쥐. 심지어 먹이가 없을 때는 동족을 잡아먹기도 하며 하루에 자기 체중 이상의 먹이를 챙겨 먹는다. 하지만 대사율이 상당히 높아 끄떡없다. 해가 지자 너구리들의 먹이 활동이 시작됐다. 너구리는 원흥이 방죽 일대에서 자주 눈에 띄는 포유동물이다. 먹이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너구리는 어떤 먹이든지 먹어치우며 뛰어난 적응력을 보인다. (4월) 말 봄빛이 무르익을 무렵 올챙이들은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만큼 쑥쑥 성장했다. 원흥이 방죽을 소신처럼 지키고 있는 300년 넘은 느티나무.
이 고목의 옹이 속에 찌르레기가 둥지를 틀었다.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정성을 다해 키우는 것은 세상 모든 어미의 의무다. 새끼들의 줄임배를 채워주느라 어미새는 하루 종일 바쁘다. 어미의 기척이 들리자 새끼들이 서로 보채기 시작한다. 새끼들이 커갈수록 어미의 몸놀림은 더욱 바빠졌다. 원흥이 방죽 주변 숲속 법원 부지 예정지에 다람쥐가 살고 있다. 다람쥐는 볼 속에 주머니가 있어 먹이를 나르기에 알맞다. 나무 타기를 좋아하는 다람쥐. 다람쥐는 벌목으로 보금자리를 잃자 이곳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이 새 보금자리조차도 안전하지 않다. 다람쥐는 또다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야 할지 모른다. (5월) 초 원흥이 방죽. 올챙이의 앞다리가 이미 다 자라 몸속에 들어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두꺼비 올챙이의 앞다리는 조금씩 자라는 뒷다리와 달리 성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번에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 나흘 후 수많은 올챙이들이 일제히 물가로 몰려나왔다. 폐호흡을 익히고 피부도 적응시키며 육상 생활을 준비한다. 꼬리가 줄어들고 올챙이에서 탈바꿈한 새끼 두꺼비. 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비를 기다린다.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을 앞두고 빗속에도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른 아침부터 새끼 두꺼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은 새끼 두꺼비들이 이동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지난 봄 어미 두꺼비들이 내려온 길을 따라 새끼 두꺼비들은 본능대로 산으로 기어오른다. 바로 그곳이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설 예정지다. 물속 생활을 벗어나 육상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네 다리를 갖게 된 새끼 두꺼비들. 이제 네 다리를 움직여 생활권을 넓힐 차례다. 새끼 두꺼비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먹이를 향해 혀를 날린다. 그러나 실패다. 통째로 삼켜야 하는 먹이가 아직 부담스럽다. 새끼 두꺼비들의 대장정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나타났다. 유혈목이다. 산으로 올라온 새끼 두꺼비들 중 생존율은 고작 10% 정도. 일명 꽃뱀으로 불리는 유혈목이는 화려한 겉모습으로 먹이를 현혹시키며 때를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잡아먹는다. 어리고 연약한 새끼 두꺼비들은 삶과 죽음을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 무렵 봄잠에서 깨어난 어미 두꺼비가 유혈목의 먹이 사냥 사정권 안으로 들어섰다. 유혈목이는 날름거리는 혀로 냄새를 맡아 먹잇감을 찾아낸다. 독을 가진 두꺼비지만 유혈목이 역시 독이 있어 유일하게 두꺼비를 포식할 수 있다. 두꺼비는 몸을 부풀려 방어를 해보지만 역부족이다. 두꺼비를 꽉 문 채 독이 퍼지길 기다리는 유혈모기. 동작이 굼뜬 두꺼비는 결국 유혈모기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원흥이 방죽 일대는 두꺼비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원흥사토로 추정되는 곳으로 문화재 당국의 시험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시굴 도중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져있던 맹꽁이 14마리가 발견됐다. 이로써 원흥이 방죽 일대의 생태적 가치는 다시 한번 입증됐다. 문화재 시굴로 서식지를 잃은 맹꽁이들은 공사 예정지 밖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방생됐다. 비가 그치자 새끼 두꺼비들은 물이 흐르는 농수로를 이동 통로로 삼았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린 생명들의 행진. 미끄러지고 굴러떨어져도 제가 살 곳으로 찾아가겠다는 본능을 막을 수는 없다. 새끼 두꺼비의 대이동을 보기 위한 아이들의 행렬 또한 줄을 이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며 배운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새끼 두꺼비들의 행렬. 내년 봄, 과연 새끼 두꺼비들은 이곳 원흥이 방죽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를 살리려는 노력은 청주 시민들의 동참 속에 나날이 확대된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큰 환호성으로. 원흥이를 살려내자. 원흥이를 살려내자. 원흥이를 살려내자. 원흥이를 살려내자. 5월 30일 새벽 6시. 짙은 안개 사이로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접수하신 분들은요 저기 방죽 위쪽에 지금 시민들이 방죽 껴안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란히 서로의 시민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시민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방죽을 보듬어 안았다. 이번 원흥이 방죽 어떤 지킴이 운동은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에 있어서 구상 단계부터 시민들이 참여 그리고 같이 어떤 그 계획하고 구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준 그런 사례라고 봤고요. 그리고 환경운동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그 생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5, 36, 37, 38,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95, 196, 197, 198, 199, 200. 내년 봄에도 이곳에서 두꺼비를 기다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422, 423, 424, 425. 그래서 총 600명이 이곳 원흥이 방죽에 새벽 6시에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600명의 시민들이 이곳 원흥이 방죽에 함께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꿈꾸는 사람들. 이들은 원흥이 방죽에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운다. 원흥이를 옷이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거로 이제 그냥 강행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의 어떤 택지 개발 제도 자체가 굉장히 낡은 것이고
지금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택지 개발에도 좀 생태적이고 환경 친화적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낡은 어떤 제도 절차와 좀 높아진 시민사회 요구 간의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절차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꿔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태초에 자연과 인간은 하나였다. 그러나 개발이란 이름으로 생명은 사라져갔고 인간은 무관심했다.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아온 생명의 상징이자 개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대한 반성이며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에 대한 요구다. 인간과 자연의 공생. 지금 그 실천이 청주 원흥이 방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